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6월 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뭐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좀 아주 기분 좋게 끝나가지고 그죠? 예, 저도 주말에 아주 기분 좋게 주말을 보냈고요. 우리 시장도 금요일날 2,600 돌파하고 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야간 선물도 한 0.9%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시장 소식은 뭐 아마 거의 다 아실 거니까 뭐 특이한 점만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 시장이 다 좋긴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네,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그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높은 가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1.1%, AMD도 마이너스 1.3% 그렇게 하락했고, 제가 체크하는 게 또 국채 선물인데, 국채 가격인데, 국채 10년물이 10bp 금리가 올랐고, 국채 2년물도 16bp나 오르면서 4.5로 그렇게 끝나는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약간 104에서 머무르고 있으면서 좀 이제 다시 빠질 때도 됐는데 달러 인덱스가 반등이 들어간 상황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 WTI 71.7달러 소폭 상승 2.3%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고 비트코인은 27,000불 여기서 좀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리오퍼닝 관련주들이 다 좋아가지고요. 카니발 크루즈, 로얄 크루즈 이런 것들 많이 오르고 라스베가스 샌즈도 6.3%, 에어비앤비도 5%나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에는 너무 빅테크 위주의 반등만 보였다면 경기 소비재 쪽에서도 뭐 반등이 들어가고 금융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 이 모든 게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타결됐다. 타결됐죠.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안도랠리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료 준비해 오셨죠? 오늘 밸류에이션 체크하는 날이긴 한데 금요일 날 5월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률하고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서로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좀 엇갈리게 나와서 그 원인이 뭔지 좀 찾아봤습니다. 실업률이 3.7% 나왔거든요. 컨센서스가 3.5%였고 전월이 3.4%여서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33만 9천 명이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19만 5천 명이었고 전월이 29만 4천 명이었는데 컨센이나 전월 대비 상당히 높은 숫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약간 상반된 그렇죠. 데이터가 나왔어요. 고용은 늘었는데 실업률도 늘었다. 고용 늘으면 실업률 빠졌을 거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의 원인이 뭔지 좀 봤고요.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실업률하고 비농업 고용자 수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불일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실업률 데이터하고 비농업 고용자 수 데이터를 구하는 데 있어서 표본 자체가 좀 다릅니다. 실업률 구할 때는 가계 데이터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6만 가구 정도를 데이터로 하고 비농업 고용자 수는 사업장을 표본으로 하는데 40만 사업장 정도로 해서 비농업 고용자 수의 샘플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신뢰도가 있다고 알려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업률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실업률의 그 범위 자체가 비농업 고용자 수가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포함합니다. 이를테면은 비농업 고용자 수는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만 구하는 것이고요. 실업률의 샘플은 그 농업, 비농업, 자영업, 가사도우미까지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비농업이니까 비농업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샘플 수는 비농업 고용자 수 할 때가 더 많고요. 실업률은 그 범위 자체가 더 폭넓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농업의 웬만한 제조하고 서비스 다 들어간다고 보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농업은 완전히 제끼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도 제끼는 거고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자영업 쪽을 표시해 놨잖아요. 그 자영업 쪽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이번에 실업률 쪽에서 나왔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그냥 그 편의상 직군에 따른 분류라고 했는데 실업률 구할 때 뭐 연령층이나 인종이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직군에 따른 분류해서 농업 부분, 그 agri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이제 non-agricultural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소분류로 제가 빨간 박스를 해놨는데 농업 부분에 자영업 부문 개인 사업자, unincorporated는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밑에 non-agricultural에서도 self-employed workers에는 그 unincorporated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이 부분이 그 비농업 고용자 수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업률에는 포함되는 샘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쭉 가시다 보면은 계절 조정 쪽에 4월하고 5월 데이터를 보시면요. 4월 데이터가 농업 쪽에서 자영업 쪽이 71만 5천, 그리고 비농업 쪽에서 자영업 쪽이 910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5월에 보면은 농업 쪽에 자영업 쪽이 67만 2천으로 줄고요. 비농업 쪽에 자영업 쪽이 870만 원 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합쳐보면은 4월에 이 자영업의 경우가 981만 5천 명이었는데 5월에는 940만 3천 명 이렇게 돼서 41만 3천 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은 실업률은 떨어지게 되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산이 되다 보니까 큰 폭의 이제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최상무님이 이렇게 꼼꼼한 분이셨군요. 우리는 그냥 실업률 하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는데, 야, 이렇게 직군에 따른 분류를 하나하나 이래 체크하셔가지고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예. 그래서 좀 엇갈린 데이터가 나왔고요. 또 하나 그 가계를 그 표본으로 조사하는 실업률 같은 경우는 그 내가 실업이냐 실업이 아니냐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비농업 고용할 때는 내가 A 사업장에 고용이 돼 있어도 한 건, B 사업장에 고용이 돼 있어도 한 건,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건이나로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실업률은 주민번호순, 주민번호 기준이고요. 그리고 비농업은 계좌순 뭐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은 두 건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뇌피셜 상으로는 자영업이 안 되니까 이 취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좀 들고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컨센이 4.4%였는데 4.3%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FOMC 미팅을 앞두고서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페드와치에서 동결 확률을 갖다가 60%에서 70%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지난주에 사거래일밖에 없었잖아요. 네. 사거래일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괜찮았습니다. S&P 500은 주간으로 보면은 1.8% 사거래일 동안 올랐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0.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YTD로 보면은 S&P 500도 10%를 넘어서 11.5%를 기록을 했고요. EPS도 0.3% 양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6월 2일 기준으로 해서 PER은 18.75배에 거래되고 있고 팩트셋하고 블룸버그 기준을 많이 보는데 팩트셋은 18배로 추정을 해놨더라고요. 블룸버그는 18.75배고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큰데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거는 저 처음 본 것 같은데 일단 계속 관찰해야 될 부분이고요. PBR은 4.1배에 거래되고 있고 ROE는
21.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게 일주라고 했는데 그 거래일로 5일을 포함 5일 기준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4.6%, 마이크로소프트 2.9%, 구글 1.6%, 아마존 8%, 테슬라가 16%가 올랐고요. 5거래일 동안. 그리고 메타가 7.9%, 엔비디아 3.5%, 유나이티드 헬스 4.6%, JP모건 3.5%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요일날 시장 보면은 빅테크 위주에서 조금 다른 섹터로 좀 확장되는 온기가 확장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익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엔비디아가 여전히 주 5거래일 기준으로 10.2%의 EPS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PER 보시면은 애플이 28.4배, 마이크로소프트가 30배를 넘었고요. 30.8배, 그리고 구글이 19.9배로 20배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메타가 18.8배, 아마존 39.3배, 테슬라 53배, 엔비디아 46.2배. 그래서 벌써 또 6월이기 때문에 또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코멘트가 나올 거고 그러겠네. 또 이익 조정치도 실적이 나오면서 계속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이렇지만 또 언제든지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하면은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흐름도 지금 일주로 보면은 헬스케어, 산업재, 소재, 부동산, 금융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간 4일간 주가가 1.8% 올랐는데 다른 오르지 못했던 헬스케어, 산업재, 뭐 소재 이런 부분들이 YTD로는 좀 다른 IT나 자유소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진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일주일간 4거래일간 보면은 금요일날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오르면서 다른 그 기존에 올랐던 sek터 그러니까 IT나 커뮤니케이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워드 EPS 추이는 여전히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그 폭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프리뷰 그리고 실적 발표가 또 계속 한 달 후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달 후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보시면은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는데 네. 계속 요즘 하루하루가 뭐 5bp, 10bp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면서 오히려 주식시장보다도 더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주일간 보면은 어쨌든 10년물 기준으로 11bp가 빠져서 3.69%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2년물 기준으로는 7bp가 빠져서 4.49%를 기록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81bp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큰 변화는 없고요. 6bp가 빠져서 2.2%, 실질금리도 5bp가 빠져서 1.4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쪽 보면은 13bp가 빠져서 AAA 등급으로는 4.64% 기록하고 있고요. BAA 등급은 14bp가 빠져서 5.76%.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요일날 큰 폭으로 좀 금리가 상승을 했지만 일주일간으로 보면은 빠진 거다.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힐드 보시면은 일주일간 27bp가 빠져서 네. 8.4% 기록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16bp가 빠지면서 4.37%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해가지고 지지난주까지 해서 2주간 연속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크레딧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잘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니까 예.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예. 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고점이 계속 좀 낮아지는 예, 맞습니다. 약간 이런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모습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다가 나중에 이제 밑으로 확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이게 세 번째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빠지는 모습이니까 기간상으로 보니까 이 정도면 하반기 한 3Q에 한 9월, 10월, 9월, 10월 언저리에서 이게 밑으로 좀 확 빠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를 보면서 크레딧 리스크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왔는데 그렇죠. 하이드 스프레드가 지난번에 6%를 작년에 딱 찍고 그러고 나서는 지금 계속 하향 안정화됐고 그동안에 많은 올해 1Q, 2Q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올해 부각되면서 장애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희는 그 예측보다는 일단 하이드 스프레드가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지 안정화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했었는데요. 일단은 계속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크레딧 리스크 가능성은 크게 시장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상품 시장에서 유가가 1.3% 빠져서 71.7불을 기록을 했고요. 이것도 계속 횡보하는 그런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리그 카운트가 주간으로 15개가 줄었어요. 그래서 555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1.74% 올라서 3.73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난 주간 기준으로 각각 9.8%, 3.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전쟁 이전으로 돌아온 모습이고요. 역시 이것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상당히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아까 전무님 말씀하셨는데 주간 기준으로 0.23% 빠져서 104.015를 기록을 했고요. 02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원 환율 1,305.92원 이것도 주간 기준으로 1.3%가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수출 수입 데이터 나왔는데 그 수출 데이터에서 약간 고무적이었던 것이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드는 거, 그거였죠. 그리고 코스피의 주가하고 밸류에이션 지표, 주요 기업 EPS 추정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코스피도 1.7% 올랐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0.9%가 상승을 했습니다. YTD로 코스피는 16.3%가 올랐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도 점점 그 마이너스 폭을 연초 이후 좀 좁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의 1등 공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그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가 2.5%가 상향이 됐고요. 그래요?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SK 하이닉스의 마이너스 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월 2일 기준으로 보면은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으로 포워드 PER은 12.65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PBR은 0.96배, 그래서 1배 밑에서 아직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ROE는 7.56%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2,550 정도 할 때 벌써 PER이 14배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클리컬은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이 안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익이 떨어지면서 PER이 높게 나오는 거고 그 우리나라는 이제 저퍼에 사는 게 아니라 고퍼에 사가지고 이익이 쫙 올라오면서 PER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가는 올라왔는데
PR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이제 확 올라오면서 예. 그런 부분이니까. 여전히 북밸류 뭐 1배 미만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 계속 이제 PBR을 보면서 예. 그 자산 배분에 척도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PBR 1배가 2,700이니까 그죠? 예. 예, 계속 좀 PBR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셨고요. 그리고 상승률 보시면은 최근 5일간으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4.9%, 6.6% 올랐고요.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 조금 쉬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얼마 전에 다 기록을 했었는데 쉬고 있고, 약간 주인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바뀌면서 좀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다른 쪽들도 그 심리가 좀 확산되면서 그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익 자체로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그 기타 종목들에서도 이익 추정치가 크게 뭐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차 0.8%, 기아차 0.5%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됐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각각 0.5%씩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습니다. KB금융 같은 것도 0.1%인데 지금 그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듯이 예금 자체가 조금 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순이자 마진 그 폭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싸긴 한데 모멘텀을 잘 못 받고 있는 섹터가 금융 섹터인 것 같습니다. 금융 섹터 전부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은행 섹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사실 은행주가 그 배당락 있고 나면 예. 원래 한 1, 2, 3월까지는 좀 빠졌다가 예. 그러고 나서 한 4, 5월부터 서서히 바닥 잡으면서 예. 또 배당 투자가 본격화되는 한 8, 9, 10, 11월까지 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올라가는 게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번에는 1월 달에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창화 얼라이언스 대표의 뭐 주주서한 이런 것 때문에 배당을 높여라 이것 때문에 급등을 하면서 예. 그때도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은행주 같은 거 절대 이제 성장 모멘텀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고 예. 올라오면 PBR 밴드를 보면서 또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위에서 이제 주식을 사신 분들이 많이 좀 물려 있는 그런 모양새라 가지고 거기다가 특히나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추이로 들어간다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금융 섹터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PER 기준으로 보면은 아까 삼성전자 25.1배, LG엔솔 53배, 그리고 하이닉스는 PER이 측정이 안 되고 있고요. LG화학 16.8배, 네이버 27.9배, 카카오가 45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조금 갑자기 좀 올라온 것 같은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정치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라 카카오가 이렇게 멀티플이 좀 높았어요. 계속 네이버는 어닝에 대한 EPS가 크게 뭐 주는 모습이나 그런 게 없는데 카카오가 올해 추정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고 실제로 분기 실적이 좋게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카카오에서 단톡방에서 뭐 우리가 자료 올리고 자료 보고 나서 닫으려고 하면 안 닫히잖아요. 광고 5초 봐야 되고 그런 걸 보면 카카오가 이익에 신경을 쓰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 4, 5, 6 요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좀 궁금해요. 분명히 2019년도에도 톡보드에 처음 광고를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긴 했었거든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2020년에 그 코로나 장세에서 하나의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카카오에 많은 분들이 물려 계셔가지고 아마 이번에 이 EQ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오면 이 PR이 예.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데 그냥 제 생각이고요. 예. 일단은 광고를 계속 띄운다는 자체가 예. 수익 개선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금리도 15bp가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빠져서 3.49%를 기록을 했고요. 3년물이 7bp가 빠져서 3.4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10년 마이너스 3년 기준으로 5bp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주간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1조 7천억이 늘어서 52조 7천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융자도 1,000억 정도 늘어서 18조 6천억이 됐고요. 거래소가 8조 9천억, 코스닥이 9조 7천억 이렇게 됐습니다. 거래대금이 간만에 주간 기준으로 3조 1천억 정도 늘었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20조 5천억 기록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소가 좀 많았는데 다시 코스닥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이 11조 1천억, 거래소가 9조 4천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올라오고 신용융자도 좀 올라오고 투자자 예탁금도 올라오고 그래서 유동성 자체가 다시 보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예탁금은 사실 계속 시장이 올라오면서 외국인은 사는데 개인이 계속 파니까 그 개인이 판 주식이 결제가 되면서 예탁금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증시가 또 올라가면은 이 예탁금으로 주식을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늘어난 만큼 약간 하방 경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떨어지면 또 들어오니까 떨어질 때 또 상당히 이 하방 경직을 나타내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대통령까지 이제 서명이 끝났으니까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슈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실적 그리고 FOMC 금리 이런 것들에 더 시장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 그 삼성전자가 이제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투자하고 계신 분이 600만 명이나 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저기 방송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전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함부로 판단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객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월 달에 4월하고 5월 초에 뭐 환매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잖아요. 몇 분 계셨고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그러니까요. 매도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굉장히 확신을 갖고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댓글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그냥 딱 봐도 우리 고객이셨고 시장에서 이런저런 이런 막 혼란스러운 유튜브에 보면 혼란스러운 이 분위기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았던 우리 포털을 일단 정리를 하고 다른 데 이렇게 쫓아갔다가 그쪽은 또 수익이 나지 않고 그런 모습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 우리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보시면서 100세까지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주식 투자가 절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우리 옛날 좀 어르신들은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이제 불로소득이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정신력이 노동을 해야 되고 육체적인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탐방도 하고 세미나도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멘탈도 강해야 네. 되고 그죠? 펀더멘탈 분석도 잘해야 되지만 나의 멘탈 관리. 운동 선수들 중에 굉장히 뭐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서 뭐 야구 선수를 비롯하나 축구 선수나 보면 다 멘탈 관리를 엄청 하잖아요. 양궁 선수들도 보면 참선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든 스포츠든 어느 분야든 그 멘탈 관리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걸 이번에 좀 겪으셨다 생각하시고 너무 막 의기소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번에 이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단지 하나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내 스타일하고 나랑 궁합이 맞는 그런 투자 스타일과 철학을 가진 사람을, 예. 그것도 이제 검증된 사람을 예. 잘 한 명만 쫓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근데 보면 강세장일 때 성장주가 가는 장, 가치주가 가는 장, 아니면 약세장일 때는 또 굉장히 수비적으로 얘기한 사람들 말이 또 맞는 것처럼 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정말 이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소중한 경험 생각하시고 너무 자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시간은 많고 또 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불러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피, 땀, 눈물. 아, 그래서 주식 투자는 피땀 눈물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재테크 스승이 하신 얘기가 그거잖아요. 저희가 이거 우리가 정말 피 흘리면서 배운 거 아니냐. 네. 절대 다른 사람 가르쳐 주지 마라. 할 때 썼던 표현이 우리가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거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눈물 흘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고 나서 고수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리고 정신적으로 흔들렸을까. 예, 그 부분만 좀 한번 체크하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멘탈이 안 흔들릴 수 있는 방법과 원칙은 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이번에 생각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풀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